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스팅 모바일 가정통신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 상단에 스쿨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스쿨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정통신문 메뉴가 보입니다. 만약 처음 가정통신문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관리자를 신청해야 되는 메뉴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관리자로 메일을 보내고 인증을 받으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학교명과 가정통신문 주소록 학습 분석이라는 메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을 하나 만드셔서 그 계정으로 신청을 하시고 교무행정사 선생님께 그 아이디를 알려드리면 계속해서 가정통신문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추가로 복수의 사람이 가정통신문을 신청할 경우도 이메일로 추가 신청을 하면 두 분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가정통신문을 먼저 작성을 하시기 전에 배부해야 되는 주소록 관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소록은 기존에 학교마다 보관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주소를 이렇게 연락처 추가 눌러서 개별 추가를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는 많은 수의 학생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첨부하기에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파일을 내려받기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테스트로 몇 가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뒀는데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필수 값입니다. 그래서 1학년 2반 번호 1번 이렇게 학생 이름 넣고요. 그리고 대표 보호자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 중에 주소록에 있는 성함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고 보호자 핸드폰 번호도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대시가 있고 없고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그러면 방금 작업했던 주소록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파일 선택 누르시고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입력했던 값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붉은색 별표 보이시죠? 마찬가지 필수 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소록에 추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로 이렇게 한꺼번에 주소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소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좀 전엔 없었는데 이렇게 휴대폰 번호 그리고 보호자 이름 그리고 학생 이름 그리고 학년 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룹을 눌러보시면 좀 전에는 그룹이 하나도 없었을 건데요. 이렇게 엑셀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학반이 자동으로 그룹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실 때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안내장은 기존의 종이 안내장을 배부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그 종이 알림장을 보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알림장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인지하고 계신데 지금 초반 버전에서는 이렇게 학생들만 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그룹 관리가 있습니다. 그룹 관리에서 누구를 추가하면 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반 추가 말고 사용자 그룹에 이렇게 담임교사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 담임교사라는 그룹에 선생님들 연락처를 등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부를 하면 이 담임교사에게도 똑같이 모바일 가정통신문이 배부가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나 혹은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주소록을 다 추가를 한다면 이제 가정통신문 배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파일 가정통신문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시 파일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가정통신문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한글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들어와서 PDF로 저장하기
클릭을 합니다. 네, 클래식 가정통신문은 PDF로 저장을 해서 불러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저장했던 PDF를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 합니다. 안내장 샘플 파일을 불러오니까 이렇게 화면에 원본 한글 파일하고 동일하게 보이죠. 그래서 클래스팅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의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통신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정보를 일방적인 제공, 그런 목적으로 배부하거나 또는 안내장을 보고 회신을 받거나, 지금 예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은 안내장을 배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회신받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전송 대상을 선택해서 전송하기를 하면 회신 내용이 전혀 학부모들이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신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문항 만들기 클릭을 해서 문항을 입력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가지 종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 선택형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질문 영역을 드래그 하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 영역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선택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고요, 이렇게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가 더 있으면 세 개도 클릭이 되겠죠. 일단 두 개고요. 기타 의견이 필요하면 기타 의견란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문항입니다. 그래서 필수를 선택을 하고 완료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방과후 활동에 체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 상자를 질문 영역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고 선택지 하나 이렇게 위치를 잘 이렇게 보시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기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란이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다음을 눌러서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그대로 두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음으로 또 문항 만들기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단답 서술형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 영역 마찬가지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을 눌러서 영역 길이는 이렇게 퍼센트를 조정하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보이죠.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한 7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답변 영역 했고요. 이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값을 그대로 두고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더하기 눌러서 단답 서술형, 그리고 질문 영역은 마지막은 학생 반번호 이름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영역은 이렇게 앞쪽에다가 작게 두고요, 그리고 답변 영역에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학년반 학생 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회신을 하게 되면 학년반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통계에서 수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이름 정도 하면은 다 원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눌러서 이건 필수로 해야 되겠죠. 이름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 이름에는 이렇게 전자서명을 넣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하고요. 입력이 다 됐으면 전송 대상으로 선택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소록에서 봤던 그룹 다 조회가 되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년 그리고 반별 대상을 각각 전송 대상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송하기를 누르면 바로 학부모에게 전송이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송일, 그리고 상태, 그리고 응답자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미응답과 응답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미응답자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스마트폰에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문자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배부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학부모에게는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네,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가정통신문 샘플이라고 해서 가정통신문 제목이 보이고, 클래스팅에서 간편하게 응답해 보세요라고 뜹니다. 그래서 앱에서 열기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의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이동이 될 거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앱 설치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이렇게 안내했다가 앱이 설치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 휴대폰 번호 4자리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이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네,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응답 영역이 조금 복잡한 경우도 이렇게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원하는 영역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신설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학생 이름 입력하고, 그리고 전자서명 해서 이렇게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 화면이 나타나고요. 동의 및 제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뜨면서 기존에 응답했던 가정통신문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클래스팅 스쿨의 화면으로 이동해서 가정통신문에 들어가면 방금 학부모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란에 한 분이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응답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누가 응답했는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통신문 샘플이라는 제목을 입력해서 들어가면 방금 응답했던 결과 통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 결과가 보이고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제작한 내용도 이렇게 문항을 숨겨서 보거나 혹은 문항이 보이거나, 그리고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응답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특정 학부모의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학년반 번호, 학생 이름이라는 이 데이터 자체가 예전 종이 알림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지만 지금은 학부모 전자서명 정도로 해서 학부모가 제출했다라는 서명 정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항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정통신문 파일을 작성하실 때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가정통신문 기초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학교도 업무 경감, 그리고 학부모들의 신속한 그런 회신, 그리고 정확한 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